상당히 말씀대로 많이 투자를 했고 또 그중에 일부는 뭐 공사가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적 변화도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 그리고 현지에 있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는 현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 인력 확보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 문제만은 아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리조나의 1기 2기 공장 건립이 다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 배터리 사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책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불확실한 요인을 더 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 보조금 정책은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걸까요? 해리스 측에서 특별히 이 IRA 또는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개정 내지는 수정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한 4대 그룹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늘리고 예, 그리고 뭐 배터리나 반도체 다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트럼프로 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리는 없죠. 다만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성향상 IRA법이나 반도체법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외국 기업의 차별을 둘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좀 연기를 한다든지 또는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기준을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팀을 이끄는 캡틴 주장이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이 UFC 헤비급 격투기 선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과 해리스는 지속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대신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동맹국에 대해서도 적대시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UFC 격투기 선수다라고 하면 체급에 관계없이 링 위에 올려가지고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뭐 항복에 타올을 던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런 작전을 구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가 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법치를 이야기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 세계 독재자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김정은하고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나토나 심지어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국을 상대로 소위 바가지를 씌운다, 무임승차를 한다라고 해서 계속 토론에서 불만을 드러냈던 거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어떤 뭐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이 가지는 동맹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유리한 점들은 일정 부분 축소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그 무역 수지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은 이제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435억 무역 흑자 냈는데도 네. 상당히 많이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500억 불 후반대로 훌쩍 넘을 것 같으니까 우려가 크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통상 무역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균형 무역, 무역 수지 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공정 무역, 불공정한 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호 무역, 서로가 절대적으로 똑같은 그런 어떤 관세를 물리고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국가 간에 궁극적으로는 무역을 균형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무역, 공정 무역, 상호 무역 이것을 이미 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 주는 사인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 내 무역으로 부품이나 소재들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어떤 무역 증가 현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미국 조야에 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설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상당한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 정부 차원에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수입을 좀 늘려서 대체를 해서 급격하게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이 추이 요거는 조금 완화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해리스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걱정이 되는 게 법인세란 말이죠. 이 법인세 21%인데 현재가 이게 28%로 높이겠다고 해리스 후보가 그랬어요. 이게 미국은 외국 법인에도 똑같이 매기잖아요. 이러면 한국 기업들 부담도 커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해리스는 이제 올리고 네. 트럼프는 15%까지 낮추겠다 공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구성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해리스 말대로 그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그런 어떤 데미지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15% 이건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조차 상당히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어떤 공약이 과연 공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진통을 겪으면서 시행이 될 건지 하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또 해리스 쪽은 법인세는 높인다고 하지만 다른 세율들은 상당히 낮춰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서민들에 대한 거죠. 주택 마련이라든지 또 중소상공업자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소위 낙수 효과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나은 복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가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히 본인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하고 비교를 하면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 가지고 많은 사안을 이제 직접 해결하려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굉장한 협상가이고 굉장한 어떤 실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봐가지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북핵 문제 이런 데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
저는 뭐 당장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주한 미군 감축 논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우리 지금 뭐 가령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미국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무역 흑자를 내는 기업들 아마 포함해 가지고 한미 FTA 재협상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기가 우리로서는 조금 더 뭐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덜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둘 다 소위 tough on China, 중국을 거칠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해리스 민주당 정부는 우방국 동맹국들과 함께 촘촘하게 규제나 제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다자적으로 압박을 하려는 또 그동안 해왔고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다자적 압박이 아니고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압박을 선호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성향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어떤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그런 어떤 압박이 오히려 허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말씀드린 대로 뭐 격투기 선수가 한 선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하고 싸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어떻게 하든 과부하, 오버스트레치라고 하는데 과부하를 유도하면서 이 정상들 간의 딜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안보 걱정은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생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해 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제 안보의 시대 또 지정학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초입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원과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고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을 펼쳐왔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이제는 이 지정학적 갈등 구도의 전개 양상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주요한 상대국들 무역과 투자 상대국들의 정책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 기업들이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나 사이버 또 주요 인프라들을 보호할 것인가. 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 핵심 기술들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서 오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기에 우리 기업들도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 끝나고 다들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하고 또 바이든이 너무 노쇠하다고 해서 트럼프 진영의 희색이 만연했죠. 그리고 또 그 총격을 받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용감하게 미국을 지키는 뭐 수호신인 양 하는 사진들이 많이 찍히면서 트럼프 진영에는 희색이 만연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로 교체되고 뭐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그 러스트 벨트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50일이나 남은 기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의 정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때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를 더욱더 촘촘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네. 위험이나 위협 요인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